네, 바처쌤 이현 PD입니다. 바로 원화 컨펌 들어가겠습니다. 과정 중에 제가 설명을 몇 번 했다시피 우리 게임은 당연히 조선 세계관입니다. 물론 그 조선 세계관과 겹치는 혹은 다른 차원으로 가는 커뮤니티 세계가 존재해요. 거기에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단 조선 세계관은 말 그대로 조선 세계관이다. 어설프게 퓨전 안 한다. 그게 제 PD로서의 디렉션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뭐 강원도에 단호란 문화가 있어. 단호라는 문화재가 있는데 그거를 뭔가 붐업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엔 두 가지 현상이 충돌합니다. 첫 번째는 더 고증하고 더 고전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 우리 문화는 소중한겨. 지키는 쪽. 또 하나 쪽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퓨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이슈들에 몇 번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명분으로 보면 명분이 있어요. 다. 이게 베이스엔 밥그릇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밥그릇이 깔려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절충되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이든 설계를 할 땐 고증은 더 철저하게 고증스럽게 더 전통적으로 그리고 확장과 재해석과 퓨전은 완전 별개로 가야 돼요. 그 중간 지점이 어설프게 낑겨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이런 이제 고전적 요소를 풀어갈 때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중간에 푸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특히 이제 이 K컬처 한국적 어떤 디자인들이 세계 시장에 나올 때 그런 혼동을 주면 안 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로 이상한 게 나올 수 있다. 위험성이 되게 크다. 그리고 그거를 자칫 한국 거라고 오해할 수 있고 한국 전통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은 유지를 하되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왜 게임은 또 게임이니까 디자인적인 확장을 할 때는 좀 다른 세계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뭐 그런 식으로 풀어가겠지만 우선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풀어가는 건 말 그대로 조선이죠. 그리고 게임 뭐 데이터, 뭐 애니메이션 퀄리티, 여러 가지 요소들, 연출적 요소들, 뭐 MMORPG, 뭐 액션 RPG 전 다 필요 없는 거죠. 전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게임 영역인 건 맞는데 저랑 조이 조직한테 안 맞는 장르다. 그래서 뭐 폴리곤도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고요. 물론 언리얼 5죠. 5를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스토리. 그렇다고 뭐 스토리를 너무 막 이렇게 막 전면에 내세워서 막 모든 과정이 설명을 하고 이런 관점의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게임의 어떤 플레이의 장점, 플레이의 재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루저하게 가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전통적인 조선적인 걸 유지를 하면서 물론 이게 뭐 과거로 가건 뭐 꿈이든 뭐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대관이 믹스가 될 수 있는 분이 있겠으나 가급적 구분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해석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꼭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액션 게임이 아니더라도 많은 어떤 디자인적인 유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리 저 컨셉 아트 리드께서 작업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봤을 때요. 무슨 얘기냐? 다 걸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달라. 그러니까 유사하긴 하지만 다 다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 내용을 볼게요. 저희 뭐 기획도 복잡하게 안 합니다. 어차피 제가 기획서서 다 쓰고 현재는 제가 스토리텔링적인 구조를 잡고 마이크로하게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만 전문 각 분야별 리드 브라더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기본 컨셉이 뭐냐면 저희가 어차피 저희 주인공 여자애가 모험을 떠나면서 어느 현지에 파견이 되죠. 보통 이제 그런 포맷을 많이 갔잖아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일반 뭐 첫 번째 우사들을 보냈는데 소위 말하는 함흥차사인 거지. 그러니까 갔는데 소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거를 체크를 했는데 그냥 일반인들 보내서는 풀이가 안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여자 주인공을 보내게 되는데 도사급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판단됐다. 갔어. 근데 현 지역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혼돈이라는 그 에너지와 어떤 욕망, 사람이든 사물이든 왜냐면 우리는 이제 만물의 영혼이 깃든다라는 토테미즘이 됐던 샤머니즘적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든 생물이든 생물로부터 유출돼 있는 이런 장생과 같은 거라도 모든 영혼과 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게 기본 컨셉인 거죠. 그랬을 때 얘도 사연이 있고 얘도 욕망이 있고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혼돈에 의해서 어떤 개념이 융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강간살인을 당한 처녀가 있고 지하 여장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 여자 주인공이 그런 나쁜 놈들을 처치해 나가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는 영역들이 있고 한이 맺힌 것들을 풀어주거나 제사를 해서 이 생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생으로 간 후에 윤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풀어주기도 하는데 뭐 악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응징을 하겠죠. 징벌을 하거나 응징을 하거나 이제 그런 대상체들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세미보스
키가 3m에서 4m, 그 다음에 이제 천의 혼백이 사무친 지하 여장군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요런 설명들 있죠. 천의 머리카락, 옷골은 피가 덧칠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이족 보행도 괜찮고, 두 팔을 뭐 팔로 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영적인 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원화에서 지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 딱 그거예요.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요소나 물리적 요소가 좀 취약하다. 예, 그걸 좀 제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무 뿌리 활용화해서 뭐 땅속 밑에서부터 공격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이 컨셉 아트 브라더님은 이 공격 자체를 뭐 땅이나 나무 가지들이 훅 해서 막 한다라는 형태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소통을 좀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얘도 어느 정도 이런 구조적인 포맷이 아니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약간 영적인 형태의 팔 모양이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선 세계관, 뭐 도사들이 나오고 신선들이 나오는 세계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물리적 현상, 그러니까 피지컬한 것만이 어떤 액션성을 갖고 있지 않다. 물리와 정신적인 요소들이 결합되거나 충분히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디자인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몸에 박혀있는 주술적 창 대나무, 이거 뭐냐면 어쨌건 사단이 난 거야. 이 지금 지하 여장군과 혼돈이 믹스가 돼서 욕망의 어떤 그 요괴화된 거예요. 물론 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천하대장군이 있는데 마누라가 집을 나갔네? 근데 마누라가, 이것도 설정은 아닙니다. 이 스토리는 어차피 오픈제야 개발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에요. 얘네들도 영체이기 때문에 혼백이 깃든 어떤 사물이고 영적인 자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장승의 자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리고 저도 스토리 할 때 얘네들 상황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하 여장군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제 나이들이 엄청나게 오래 있을 거예요. 보통 뭐 몇백 년 기본일 거 아니에요. 심한 경우 몇천 년 사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게임에서 보게 될 뭐 천하 대장군이나 지하 여장군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한 몇천 살 정도는 기본이다. 왜냐면 나무들 저기 용문산 같은 데가 은행나무 같은 데가 막 800년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몇천 년은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성장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백 년 걸릴 것이다. 못해도. 그죠? 자, 그렇다면 자식이, 얘네들도 천천히 움직이지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뛰어가지 마라. 근데 1시간에 5cm 이동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이제 지하 여장군 엄마가 얘야 뛰지 마. 근데 이제 1시간에 5cm. 막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아무튼 anyway, 이건 뭐 제 마음이죠. 제가 스토리텔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사라진 거야. 놀러 나간다고 나가서 사라졌어. 근데 이제 혼돈에 잠식된 또 다른 인간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뭐 나무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욕망에서 얘가 뭐 잘못됐어. 뭐 걔도 사연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걔가 난도질 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디자인에서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도질 당해서 얘가 이제 그 자기 자식을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사륙당한 처녀를 만났거나 그 주위에서 몽글몽글 거리던 혼돈과 이게 믹스가 되면서 알고 봤더만 자기 앞에 또 자기 자식이 죽어있어. 완전히 난도질 당해져 있는 거야.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수백 년 동안 키워왔던 자기 자식이 죽어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혼돈에게 잠식된 인간인데 얘 입장에서 그냥 인간인 거야. 그래서 인간을 보자마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 찢어 발기는 거야. 소위 말하는 정말 찢어 발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갔던 뭐 나무꾼이나 아니면 약초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 땅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산을 넘나다니는 산적들 기타 등등, 그리고 막 그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하면 자기를 죽였던 그 놈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는 자고 있다가 사람만 오면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라는 컨셉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거를 어떻게 풀지는 좀 상황이 좀 필요하고, 근데 아무튼 그런 설정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뭐냐면 엄마적 느낌이 있고 여자적 느낌이 있고 처녀의 혼백이 사무칠 수도 있어요. 단 처녀의 혼백이 사무치는 분들을 잘못 해석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이제 컨펌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컨펌 영상 자체를 저는 이제 우리 컨셉 리드 브라더가 확인하고 저랑 별도로 뭐 통화를 하든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서 차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다리 사족 이런 나무로 하는 건 좋다, 나쁘지 않다 라고 봐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 느낌상으로는 저는 4번과 5번 쪽에 막 특히 문어처럼 움직이는 느낌 재밌을 것 같아요. 문어처럼 이렇게 끄끄끄끄끄 하면서 나무 막 끽끽끽 하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동하는 건 훨씬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5번, 6번, 뭐 3번 혹은 1번 같은 케이스는 나중에 지하 여장군 말고 천하대장군이 이제 화가 나서 뭔가 그럴 때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움직이는 포맷이나 뭐 기타 다른 장승들이 움직일 때 이런 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전 여기 디자인 중에서 킵할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하 여장군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제 4번의 하체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단 이제 여기 있어요. 실루엣적으로나 느낌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이세요? 입안에? 입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도 있잖아요. 저런 느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리고 피 묻은 느낌도 좋아요. 어차피 얘가 계속 사륙을 했을 거야 지금 다.
그죠? 막 사람들 보면 다 미쳐 그다 죽여버렸을 거 아니야. 다 찢어버리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성황당 왜냐면 나무랑도 믹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무랑도 자기가 뭐 폭주했을 때 자기가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우니까 성황당 나무랑 융합됐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느낌은 천녀의 혼백이 사무친 컨셉보다는 자기 갈등 요소가 있는 형태로 스토리를 좀 단순화시키게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너무 많은 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딱 그냥 아까 얘기했던 자기 자식에 대한 어떤 애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요소들이 담긴 형태인데 자기가 거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공격성을 갖기 위해서 그 옆에 있던 성황당 나무를 취한 거죠. 그냥 확.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들이 저는 흔들리게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느낌 자체는 되게. 그래서 실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5번도 좋고 뭐 6번도 사실 좋긴 좋습니다. 대신 이제 3번 너무 재미없고 2번은 있기는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땅이 있고 단면을 막 그려볼게요. 단면으로 땅이 있고 여기에 지하 여장군이 막 있다 치자고 이렇게 있다 치자고요. 이렇게 그 옆에 얘네들이 이렇게 기괴하게 그 중에 하나 애가 부러진 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매달릴 수도 있죠. 이렇게 완전 맛이 가서 그게 자기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배치들과 이런 요소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선 여기서 자 알겠어. 이런 액세서리도 좋고 이 안에 이런 입안에서 나 이런 느낌도 너무 좋고 이빨 이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된 것도 너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단 체크해야 될 거. 이게 지금 지하 여장군이란 말이죠. 여성성이 좀 보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딱 봤을 때는 얘 지금 5번, 6번, 3번 물론 나름 이제 뭐 위에 뭐 이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찾게 됐는데 직관적 느낌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얼굴에 요거 있죠? 뽕뽕뽕. 요거 뭐 연지라고 그래? 요런 느낌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 처녀 귀신적인 느낌 때문에 머리카락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피해. 요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풀기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근데 머리 그죠? 요런 느낌들. 그다음 비녀. 제가 봤을 땐 비녀 같은 표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비녀. 그다음에 이마 같은 거 좀 이상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돼야 된다. 특히 이빨이 뽀그라지고 이렇게 된 건 좋긴 좋아요. 이런 느낌도 이런 느낌 되게 좋은데 그리고 피도 좀 있는 거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좀 여성성이 필요하다. 여성적인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지금 느낌 자체는 그리고 이런 창들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 걔가 처음 딱 머물고 있는 자리 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은.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딱 느낌은 4번과 5번을 믹스한 형태로 좀 가면 실리적으로 더 나쁘지 않은데 좀 너무 단순할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제가 4번, 5번, 6번이야. 근데 지금 느낌은 4번, 5번인데 제가 뭘 고민하냐면 이거가 잘하면은 아니다. 어차피 이제 뭐야 천하대장군은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권위적이고 멋있는 느낌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변이가 된 거잖아. 이상하게 된 거니까 꼬였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5번 베이스로 풀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이 좀 들어요. 단 하체는 문어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에 좀 포함될 게 뭐냐면 뭐가 이렇게 한 달에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요거는 뭐 우리 저 컨셉 리드 브라더님이랑 좀 얘기를 해서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요 정도는 지금 우리 지하 여장군 몬스터 세미보스예요. 세미보스. 그리고 얘를 처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풀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공격성이나 기타 등등등등은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얘 팔 같은 걸 땅에다 박았을 때 여기 위에 보이는 이제 땅속 위로 뭔가 확 올라온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공격 같은 거 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런 요소도 그러니까 5번을 중심으로 한 형태로 여자의 얼굴 이런 느낌과 섞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우선 제끼는 걸로 5번을 중심으로 하는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또 지속적인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진짜 제가 멋있는 게임을 만들어가는 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잊지 말고 꼭 구독, 알람, 좋아요 해주세요.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옙!